대충 제 생각에 어떤 표현, 각각의 수식과 표현에 대한 설명은 대충 어느 정도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테크닉을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썼는데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이 RY의 편차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 RY의 편차 중에서 얼마만큼이 이 RA의 편차에 의해서 설명되고 얼마만큼이 RF의 편차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고 가장 좋은 것이 예, 이 전체 분산을 이것의 분산을 이거의 분산으로 나눠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분산을 이것의 분산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베리언스가 존재하니까 분산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라고 한번 해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공분산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체 분산 2 중에서 예, 1만큼은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고요. 나머지 1만큼은 생산 요소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50%, 얘가 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공분산이 여기 0이 아니니까 이 공분산을 두 배의 공분산이니까 하나는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주고요. 하나는 띄어서 여기다 갖다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어서 1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생산성 차이의 분산과 생산성 차이와 생산 요소 차이의 공분산을 분자에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 샘플의 소득 격차의 분산으로 나누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산 요소 차이의 분산 더하기 생산성 차이와 생산 요소 차이의 공분산을 이번엔 마찬가지로 소득 격차의 분산으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보시면 요것과 요걸 더하면 정확히 1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얘와 얘를 두 개를 더해 보세요. 자, 그러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로그 RA의 분산 더하기 로그 RF의 분산 더하기 두 배의 코베리언스니까 정확히 분자가 뭐가 되냐면 로그 RY의 베리언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가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몇 퍼센트가 생산 요소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각각의 값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144개 국가 2017년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의 분산은 1.28 정도 되고요. 생산성 차이의 분산은 0.35,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차이의 분산은 0.36이고 이 둘의 코베리언스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둘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 요소 축적이 더 높다, 생산 요소의 수준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국가 A가 비교적 낮은 국가에서 Factors of Production의 레벨이 비교적 낮다. 생산 요소의 축적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값을 대입해 보면 대입하기 전에 한번 보시죠. 코베리언스 잠깐 무시하고 보시면 얘가 0.35고요. 얘가 0.36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물론 둘이 더하면 이게 1.28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베리언스가 있으니까요. 둘이 상호작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둘의 합 가지고 이것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다시 말하면 소득 격차 중에서 절반 정도는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냐면 생산성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요. 국가 간 소득 격차의 나머지 절반 정도는 생산 요소 수준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50 정도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생산성 수준, 소득 격차,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의 비율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는 세 번째 섹션에서는 1인당 소득 수준의 증가율,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의 증가율, 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보면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크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 데이터를 보면 지난 30년 동안 혹은 지난 4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국가도 있고 5%, 6%로 성장했던 국가, 한국처럼요. 그런 국가도 있고 또는 오히려 30년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하락한 국가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성장을 한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했던 엑서사이즈를 조금 더 연장한 것인데 국가 간의 경제 성장률 차이가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성 증가율 차이에서 기인하고 과연 얼마만큼이 생산 요소 증가율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한번 분해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작업이 바로 디벨롭먼트 어카운팅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작업을 그로스 어카운팅, 성장 회계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국가 간 소득 격차, 소득 수준의 차이를 이제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생산성 차이와 생산 요소 수준의 차이로 이제 소득 격차를 설명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경제 성장률을 얘기를 하려면 우리는 지금 뭐 2년, 3년 사이에 경제 성장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 성장 과목이니까 지난 30년, 지난 40년 동안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이 과연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컨셉은 생산함수고요. 우리가 앞으로도 사용하는 생산함수는 이런 생산함수입니다. K의 3분의 1승 예를 들면 H의 3분의 2승 이런 생산함수를 사용할 거예요. 30년 동안 Y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생산함수를 통해서 A가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고 K와 H가 증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냐면 생산성 증가, 이게 A죠. 생산성 증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Factors of Production 요 두 번째 K와 H입니다. 이것의 증가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섹션 3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분해하는 작업, Y의 증가율 중에 얼마만큼이 A의 증가율에서 왔고 얼마만큼이 KUH의 증가율에서 왔는지를 구분하는 테크닉을 성장 회계라고 부릅니다. 자, 먼저 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율을 한번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로스 어카운팅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스 어카운팅을 하려면 생산함수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생산함수인 컵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 뭐 레이버 포스 혹은 뭐 인구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Y가 1인당 GDP고요. 그래서 A는 생산성, K는 1인당 자본 스탁, H는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자, T기 초에 제가 이제 타임 서브스크립트를 집어 넣을 거예요.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이렇게 성장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T 시점 초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국가는 KT만큼의 자본 스탁,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T기 초에 HT만큼의 인적 자본 스탁 혹은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T 시점의 생산성 수준을 우리가 AT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AT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 시점의 1인당 소득 수준 혹은 뭐 근로자 1인당 소득 수준,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그냥 혼용해서 쓰기로 했으니까요. T 시점의 1인당 GDP를 제가 YT, 스몰 YT라고 썼고요.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에 대해서 생산함수를 똑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의 형태는 같은 것이죠. 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알파승, 그 다음에 1인당 인적 자본 스탁의 1 마이너스 알파승. 생산함수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